산업혁명 이후인 1750년대부터 우리가 화석연료를 태웠는데 거기로부터 이산화탄소가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1도가 상승한 그것은 오직 온실가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배출된 온실가스만이 그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이제 120만 년 동안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 간빙기를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빙하기하고 간빙기 간에 지구 평균 온도 차가 4도 내지 5도밖에 되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인간은 지난 100년 동안에 1도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람은 그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이 변할 때 이 온도가 자연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그러면은 100만 년에 4, 5도인데 지금 100년에 1도 사람은 그렇게 빠르게 변화시키니까 약 20배 내지 25배 정도 지금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이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빨라져 가고요. 명백하게 지속적이고 강력한 이러한 기상 현상들이 많이 발생들을 하고 있어요.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봉우리를 가진 국립공원으로서 난대림부터 아고산대 식생까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런 국립공원이고 22개의 국립공원 중에서도 생태적으로는 다양성이 제일 월등하다 할 수 있고 사계절의 여러 변화의 모습을 간직한 그런 국립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라산의 가장 대표적인 고산 침엽수는 구상나무와 주목 등이 있는데요. 구상나무는 소나무과의 고산 침엽수 중에 전 세계에서 한반도에만 있고 거의 직선형으로 세모 형태를 띠는데요. 구상나무 군락 중에서 특히 이 성판악부터 백록담까지 이어지는 숲이 남한에서는 고산 침엽수림 중에 가장 넓은 침엽수림이고 구상나무림에서도 제일 넓은 곳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가장 넓고 밀도가 높은 이 진달래밭부터 백록담 사이에 구상나무림이 지금 고사목지대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상태고 집단 고사가 이루어지는 또 대표적인 그런 곳입니다. 죽어있는 나무는 잎이 떨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겉껍질이 다 벗겨지고 쓰러짐 현상도 여러 군데 나타나서 그냥 서 있는 고사목지대가 아니라 쓰러지거나 부러진 처참하게 고사목으로 변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곳도 다수 나타나는, 어쨌든 국내에서 기후변화로 생물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현장이 성판악부터 백록담 사이에 한라산의 구상나무 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산림청의 난대아열대 연구소 등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뭐 80%에서 90%인데 완전히 죽어있는 고사목은 30%에서 50%를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산 침엽수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사계절 늘푸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과거 한 20년 전에 비해서 적설량, 내리는 눈이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건조 일수가 많고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제 한 해, 두 해, 몇 년씩 계속 누적되면서 고사로 이루어지는 걸로 현재 그렇게 다들 보고 있습니다. 구상나무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집단 서식지가 한라산 지리산이고, 물론 뭐 덕유산에도 있고 무등산, 가야산에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 거점 한라산과 지리산에서 현재 이런 상태면 아마 구상나무는 기후변화로 한반도에서 멸종된 첫 생물종으로 기록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온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뭐 거의 20도 이상이 제주도에서 많이 이제 고수온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뭐 수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고등어, 멸치, 살오징어는 따뜻한 난류에서 사는 어종들인데, 수온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런 난류성 어종들은 증가를 하고, 뭐 한류성 어종, 뭐 대규, 명태 이런 어종들은 감소를 하고. 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아무래도 이 알대성 어류들이 매해마다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모니터링 조사를 꾸준히 제가 하면서 그런 알대성 어종들에 대한 이런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는 종들, 아니면 또 뭐 생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종들이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또 대표적인 어종으로 얘기하면 뭐 가시복, 뭐 청줄돔, 뭐 아홉동가리, 호박돔, 그러니까 쏠종개, 뭐 이런 현재까지 제주도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확보된 그 알대성 출현 종수가 현재 2012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한 알대성 어류가 한 67종 정도가 저희들이 출현된 걸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출현율은 뭐 한 43에서 한 48% 정도 사이, 해마다 알대성 어종의 출현율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대성 어류들 중에서도 맹독성 있는 해양 생물들도 지속적으로 하여튼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서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5년도 6월 달에 협재 해수장에서 가족들하고 관광 오신 분이 계신데, 아주 작은 문어가 발견돼서 그 관광객분이 손 위에 올려놓고 애들하고 이제 놀다가 그냥 물리게 된 겁니다. 여기 중지에 물려가지고 약간의 피가 나고 뭐 했었는데, 한 10일 동안 팔이 막 저림 현상이 와서 저희 연구소로 전화가 와가지고 파란골이 물린 게 맞습니다 해서 병원에서 항생제 뭐 관련된 치료를 받고 지금 호전이 돼가지고, 그런 물림 현상이 2015년도에 처음 일어났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아마 노인분들이 아마 물렸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2000년대쯤 이때가 거의 뭐 갯녹음 현상이다, 뭐 또 수온 상승이다, 뭐 기후 변화다, 그런 때가 많이 나타날 때가 20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생산량을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후부터는 쭉 떨어져 가지고 최근에는 뭐 거의 뭐 생산량이 거의 없듯이, 이런 것들도 기후 변화와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비해서 한 1.5에서 2도 정도 좀 상승한 걸로 나와 있고, 갯녹음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요인이 당연히 수온 상승은 무조건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고, 근데 현재까지 제주도를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어민들이 그 물질 작업을 하는 뭐 수심 표층에서부터 한 수심 5m권, 7m권 이 사이에 지금 갯녹음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뭐 어릴 때부터 쭉 봐왔지만은 지금 바다는 게임도 안 돼요. 어릴 때나 몇 년 전만 해도 바다가 그래도 풍성하고, 들어가면 이제 고기들하고 같이 이제 놀았는데, 요즘은 고기라는 거를 볼 수가 없고요. 무슨 고기라는 거를 다 없어져 버렸어요. 고기 종류도 다양히 다 있었는데 고기도 없고, 바다에 물건도 없고, 뭐 풀도 없고, 이게 진짜 이대로 가면은 이거 몇 년 안 가서 바다가 끝이 날 것 같아요. 풀 속에서 작업을 했죠. 뭐 옛날에는 풀을 헤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가 할머니는 그 풀에 이제 감겨가지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풀이 없어졌어요. 아무튼 풀이 저렇게 돌이 다 이제 하얗게 돼 버렸어요. 바다 속에도 그렇고 가에도 그렇고, 예, 풀이 안 나요. 이 돌이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얗게 죽어가지고 이 톳이 작황이 이렇게 안 좋은 거라. 이거 막 톳이 나면은 그냥 톳이 미짝하게 다 틈새 없이 나는데, 이거 다 바다가 이거 오염이 돼가지고 다 죽은 거라.
여기는 노랑리라고 하는 데인데 노랑리에도 돌이 그냥 엄청 그냥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구경도 못해요. 그냥 돌 자체가 이렇게 하얗게 되었어요. 갯녹음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요인이 당연히 수온 상승은 무조건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 또 다른 요인들은 뭐 배출수 영향들, 하천수 영향들 그리고 또 어떤 해조류들이 이제 감소되는 그런 영향들 어떤 복합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청정해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도의 그 자연 상태 능력이 많이 과거에서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지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바다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고 아직 제주도 바다가 그렇게 좀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에 유네스코 자연유산, 2002년도에 생물권 보존 지역 이렇게 해서 삼관왕이라 그러는데 유독 또 우리 마을 이 사계리는 삼방산과 용머리가 어울려서 두 군데가 이제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예, 제주도 전체가 지질공원이에요. 용머리 해안만이 아니고 13곳에 이제 13군데가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아주 뭐 세계적으로도 어디 가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경관을 자랑하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한 달로 평균했을 때 우리 용모리 해안이 해수면이 약 하루에 7시간 내서 8시간 통제되고 있습니다. 용모리 해안은 만조 시간대하고 그다음 너울성 파도가 치면은 통제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용모리 해안이 통제 일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돌담 하나를 닿았어요. 그런데 또 높아졌어요. 그래서 또 2개를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개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과거에는 어디로 다녔냐면 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다리를 넣어서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면이 최고 높았을 때가 저희 사무실에서 봤을 때서 여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혓바닥에 살짝 보면 짭니다. 염분입니다. 소금 가루. 그러니까 너울성 파도가 칠 때 파도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은 우리의 삶의 거주지를 이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자그마한 섬나라, 그다음에 이제 방글라데시처럼 해수면이 낮은 나라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그 농토를 다 못 쓰게 되죠. 1m 정도, 이 정도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그 거대 도시들이 다 지금 해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이제 굉장히 저지대 쪽들이 어느 정도는 침수를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침수를 당한다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뭐 그 해일이 들어온다든가 태풍 같은 게 이제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이제 파도라든가 그다음에 물이 이제 올라와갖고 그 순간에 이제 확 다 잠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거대 도시들, 그 거대 항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든 세상이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 위기가 지금 일어난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을 최우선순위로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이 자연, 이 지구라고 하는 건 오직 착취의 대상이죠. 경제 성장을 위한.
그래서 에너지, 자원 이건 마음껏 착취를 해야 되고 우리의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부어도 되는 곳인데 이제는 이게 붕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의 이제 우리 세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우리 이제 인류가 몰렸습니다. 지난 9월에 전 세계적인 기후 파업이 있었는데 많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개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라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후변화의 모습을 살펴봤지만 이건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반도 전체의 문제 그리고 전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바닷물이 상승하면서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주민들은 자기 고향을 아예 떠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이 사는 나라 자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비단 그들만의 운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가 사실은 하나의 섬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섬입니다. 우리는 이 섬을 떠나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갈 유일한 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전환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착취의 대상이 되었던 이 지구 환경, 기후 환경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되고요. 이 안정성, 거기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는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하위에 깔렸던 지구 환경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최상위 잘 살아보세요. 성장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직 이 시스템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로 최하위에 들어가는 이런 대전환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거.